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러셀의 국가주의, 어떤 해체주의 이런 것을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전에 했던 건 어떤 신학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음, 러셀은 이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 종교관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억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관념들, 가족 체계들, 이것이 이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속에서의 안정감, 윤리 체계를 이제 국가가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68 혁명의 어떤 분위기, 이게 PC주의, 해체주의, 뭐 이것과도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성윤리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일부 일처제의 부계적 관념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지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러셀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념이 여성을 억압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여성은 억압되고 착취되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로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가족 구조가 해체되어야 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남성도 그 가학적인 구조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국가가 그 가족이 행해왔던 그런 어떤 부양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은 가족이라고 하는 굴레, 어떤 그 기제 속에서 해방이 되면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로, 이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착취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성의 양육과 어떤 모유 수유, 그러니까 이 젖먹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는 자연적으로 발현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면서 여성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모유가 생겨나오게 되고, 아이는 이 모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취하고 유아기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남성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밖에서 어떤 먹이 활동, 사냥도 해주기도 하고 채집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주는 것이죠. 그래야 여성이 영양분을 저장하고 그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빨이 없죠.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없죠. 그러면 이 아이의 입은 뭐냐면 여성의 그래서 빨기 여성의 그 모유를 빨기에 적합한 형태로 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가 자라고 이빨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가부장적인 구조냐,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동안에 안전할까요? 그게 편한 걸까요? 아니요. 사냥을 할 동안에 짐승들한테 바치기도 하고요. 뼈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채집을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거나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채취하면서 여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들은 그걸 먹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또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 뭐가 생겨나냐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모성애가 생기고 부성애가 생기고,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게 이것이 억압구조고 착취 구조인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남성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그 얻은 소산들을 가족들한테 먹여 살리는 거는, 이게 무슨 가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그게 이제 부성애가 또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짐승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에서 어떤 그 문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치 제도가 나오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떤 그 가부장적인 것이고, 이게 왜 억압의 구조고 착취의 구조인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가족 구조가 해체가 됐을 때 국가나 정부가 이와 같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각 개인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국가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될 때 과연 개인은 자유로울까? 과연 개인은 자유로울까? 이런 걸 생각해요. 자, 국가가 나서서 행할 때는 국가는 뭐로 움직여요? 세금으로 움직이죠. 세금으로, 그죠?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내 소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개인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있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자유의 억압 기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 국가가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개인을 돌본다고, 개인의 어떤 그 복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또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다 우리가 뭐를 통해서 부과를 하죠? 개인에 대한 정보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하고 있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누구랑 같이 살고 있고 전산 입력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하면서 개인의 어떤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거는 뭐예요? 내 정보를 저쪽이 다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까요? 개인이 이런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종교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통제성을 강화시키는, 이것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국가가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과연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요, 개인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의식을 주입을 하지만,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물론 사회적인 어떤 그 인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제로서 작용을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죠. 근데 국가는 뭐예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가지고. 무슨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무슨 뭐 개인은 어떤 구속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뭐야? 도덕적 규범이긴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찔려서 어떤 그것을 하기는 해.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요. 이것이 종교고 도덕 규범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나섰을 때는 뭐야? 권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처분을 해. 그럼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운 거죠? 교회가 11조를 하죠. 근데 11조를 안 낸다고 어떤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11조를 내면 그 내는 것만큼 뭐 개인이 이타적인 마음이 커가는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개인이.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반강제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할 때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도 뭐예요?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개인을 억누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개인이 견제를 해야 되는 세상. 그죠? 근데 국가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견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야? 그런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종교, 가족, 이런 집단들을 통해서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러셀의 이러한 국가가 개인을 자유롭게 해준다. 가족을 해체시키면 국가가 가족이 억압했던 그 기제로부터 국가가 해방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오히려 더 큰 압제와 강제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예요? 강제력을 가지고 개인을 어떻게 국가가 어떤 정당이 정치 권력이 개인을 속박하잖아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버트럴드 러셀에 나오는 국가주의,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리고 해체에 대한 모순이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은, 가족은 가족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로의 영역과 경계를 존중해 가면서 서로 상호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것을 국가가 그 역할을 대체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러셀의 주장을 비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